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수를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제 수업 설명에 앞서서 다른 선생님들처럼 좀 이제 여러 학교들의 특징적인 것들을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 수업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경희권동을 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출제 범위가 미기확이에요. 미적, 기하, 확통 세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도 2합 5로 똑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경희권동은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이 출제가 되는데 딱 하나 건국대에서 KU 자유전공학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수원수투의 언어 논술, 인문 논술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문계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기하 확통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하보를 맞춰서 건대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건대 KU 자유전공학부를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가 2합 5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탐구로 맞출 거다. 그럼 두 개 평균으로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탐구가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나오면 이제 합이 5등급이잖아요. 그럼 평균이 2.5등급이면 3등급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으로 보셔서 최저를 맞추셔야 되고 이대 같은 경우는 수학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수학 또는 과탐이 하나 이상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된다. 다른 학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뭐 스크랜튼 학부라든지 아니면 동국대 경찰행정 같은 경우는 조금 최저가 다르다. 그래서 몇몇 학과만 좀 다른 곳이 있지만 대부분 다 2합 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반영 비율은 이제 앞서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논술 반영 비율을 말씀드린다는 건 이제 논술과 교과와 비교과 이 세 가지를 보겠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건경이 여기는 논술 100%, 그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는 논술 90에 교과 10%, 동국대 같은 경우가 이제 논술을 제일 조금 보는데 논술 70%에 교과 20에 비교과를 10 보는데 비교과가 뭐냐면 출석이에요, 출석. 그래서 만약에 그 질병 결석은 괜찮고요. 그 무단 결석 있잖아요. 무단 결석이 감점이에요. 그래서 무단 결석만 아니면 사실은 비교과 같은 경우는 다 만점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특징, 경희권동 특징이에요. 1번 논술이 중요하다. 내신 반영 큰 의미 없다. 결국은 당락을 좌우하는 거는 논술을 잘 봐야 된다. 2번은 미적기하 확통에서 출제한 학교이기 때문에 미적기하 확통을 당연히 잘해야 돼요. 지금 조금 특이한 학교가 하나 있었잖아요. 이화여대 자연은 올해도 안 냈어요. 올해도 미적만 내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적기하 확통을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맞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연습이 기본으로 더 중요한데 기하학동보다는 미적분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내는 학교들이에요. 경희권동이.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적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적분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친구들이 적분을 못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적분 생각보다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분이 논술에선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적분 연습을 잘 해야 된다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숙숭세, 인하광 이제 이 학교들을 왜 묶었냐 여기는 출제 범위가 대부분 미적인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징적인 학교 몇 개만 제가 지금 이름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출제 범위가 대부분 미적 아니면은 이제 수원수투 좀 특이한 학교가 광운대인데 미적 확통 나온 학교가 약대 의학 말고는 없어요. 사실은 자연계에서는. 근데 광운대가 끝까지 미적 확통을 좀 고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광운대를 가고 싶은데 확통을 좀 잘한다 그러면은 조금 고려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대 자유전공학부가 작년에 이제 처음 생겼는데 미적 언어 여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대 KU 자유전공학부하고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학이 수원수투였으면 여기는 미적. 그다음에 여기 언어 인문 논술이 조금 더 쉽다고 하더라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럼 같이 준비해도 좀 나쁘지 않은 학교라고 인문 논술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이제 수원수투에서 보는 학교들 출제 범위를 한번 훑어보시고 수능 최저를 보시면 수능 최저는 2합 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높은 과가 2합 5다. 그래서 2합 5, 2합 6, 2합 7 또는 없다. 그래서 2합 5만 맞추면 웬만하면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위에 3합 7은 이제 카대 중에서도 간호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국 외대 중에서도 한국 외대는 원래 이제 2합 6인데 근데 한국 외대 중에서도 랭귀지 앤 AI가 어디냐면 서울 캠퍼스예요. 그러니까 인문이에요, 인문. 그래서 서울 캠퍼스이기 때문에 시험은 수학으로 보지만 학교는 인문 친구들하고 같이 서울로 다니기 때문에 저기만 2합사로 굉장히 높고 그다음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2합 5만 맞추면 웬만한 학교는 다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반영 비율 아까 보신 것처럼 한번 보시고, 이제 서울 과기대가 70%인데 나머지 30%가 내신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안 된다. 그러면 서울 과기대는 조금 고려해 보셔야 돼요. 내신이 안 된다는 건 선생님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6등급 밑으로 떨어진다. 7, 8, 9등급, 내신 7, 8, 9등급이면 사실은 서울과기대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고려하시면서 쓰시려면 나중에 진짜 지원할 때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친구 뭐 기하확통 안 했어, 내신 안 좋아, 뭐 안 돼, 다 빼면 쓸 수 있는 학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날짜도 그 학교들이 대부분이 주말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럼 그거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우리 친구에 맞춰서 쓸 수 없고 그냥 우리 친구가 쓸 수 있는 날짜에 맞춰서 그냥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좀 일찍 준비하셔서 기하확통까지 이제 가능한 친구들은 준비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도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맞추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미적, 저희가 크게 미적반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미적반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술이 중요해요. 내신, 반영 큰 의미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대학교의 기출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우리 친구가 이제 어디만 쓸 거야, 세종대만 쓸 거야, 숭실대만 쓸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학교 기출들을 봐야 이게 돌고 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미적분 다 잘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적분 친구들 너무 못하지만 논술에서는 진짜 잘 나와요.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적분 연습 꼭 해야 한다 보시면 좋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수령. 약수령은 이제 미적에서 나오는 학교는 고대세종과 국민대 2개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수원수투에서 출제가 됩니다. 대비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상반기에 여기 약수를 대비한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수능을 준비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다. 이게 바로 이제 약수령의 큰 틀이고요. 수능 최저를 보시면 아까 미적분에서 출제하는 고대세종과 국민대 빼고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 3등급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 4등급 또는 아예 없다. 그러니까 최저는 사실 큰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고대 세종하고 국민대 2합 6만 조금 잘 맞추면 좋겠다. 논술 반영 비율도 한번 보시면 대부분은 뭐 논술을 제일 많이 반영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비교과는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약수령 중에서는 국어 수학을 같이 보는 학교가 있고 그냥 수학만 보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국어는 그냥 수능 국어예요. 다 수능 문제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시간과 그다음에 난이도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만 개수들은 문항은 이 정도, 시간대도 이 정도로 시험을 본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돼요. 논술은 사실 다 똑같지만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서술할 때 뭐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쓰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개념을 숙지해야 이 실력도 훨씬 재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굉장히 무시하는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좀 끝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 학교들은 대부분은 EBS 연계교재, 수특, 수완, 그다음에 교과서에서 출제하겠다 이렇게 명시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교들 은 이제 EBS 연계교재, 그다음 교과서를 좀 잘 보셔야 되고, 실전 모의 논술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도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굳이 왜 여기 적었냐. 자, 친구들이 보면은 엄청 무시해요. 다 풀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시간 안에 푸는 거잖아요. 그죠? 60분 안에 막 15문제 푼다. 80분 안에 15문제 푼다.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냐. 국어 다 풀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친구들이 그냥 문제 하나하나 보고 다 쉬워. 이런 거 준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나중에 막판에 준비하려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국어가 좀 힘들어요. 수학에서 뭐 좀 고난도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전 모의로 시간 안에 푸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논술 전형 이제 학교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럼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 저희가 지금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제 목소리가 엄청 쉬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파이널이 지난주에 딱 끝났잖아요. 그러고서 워크숍을 갔다 왔어요. 워크숍을 이 추운 날에 엄청 밖에서 막 뛰고 달리고 막 엄청 했더니 다들 이제 감기는 아닌데 목이 너무 소리 지르고 이제 게임을 했다가, 그쵸? 목소리 조금 쉬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왜 이제 제 수업을 들어야 될까? 일단 제가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교과서를 정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언제까지 끌고 가냐. 당연히 마지막까지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교과서 개념 따다다닥 얘기해주고 그 중에서 중요한 증명들 따다다닥 해주고 그게 어떻게 논술에 적용이 되냐 이런 걸 보여주고요. 근데 7월부터는 사실은 교과서 개념들은 그냥 야 이거 알지? 딱
딱 그리고 실전 연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을 수 있겠다.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도요. 유형 연습이 잘 되고 문제를 잘 푸는 거지 개념이 잘 잡혀 있다와는 정말 이제는 다른 얘기가 돼버려서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하다. 그래서 개념, 교과서 개념, 그다음에 그 증명, 논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좀 시간차가 있죠. 상반기에는 조금 자세하게 한다면 이제 하반기 7월부터는 이런 것들은 야 이거 따다닥 알지? 정리 끝내고 바로 문제 실전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요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주차 이제 1, 2, 3, 4 이렇게 한 바퀴 보이시죠? 1주차에는 1강 수업을 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그때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쓰기라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일주일 뒤에 실전 모의를 봐요. 제가 매주 실전 모의를 보는데 항상 일주의 간격을 두고 일주 동안 너가 대비를 해서 와라. 그럼 같은 주제지만 좀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본인이 썼던 답안에 대해서 대면 첨삭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또 복기를 하게 되는 4단계 반복 복습 시스템. 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숙제를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이제 자동으로 4번 반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커리를. 제 수업은 1교시에는 실전 모의를 봐요.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실전 모의를 보고 그때 대면 첨삭과 그다음에 숙제에 대한 피드백, 뭐 질문, Q&A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2교시에는 실전 모의에 대한 해설, 3교시에는 이제 주제 강의 이렇게 해서 계속 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매주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을 보다 보니까 성적이 나가죠. 친구들은 이제 굉장히 싫어하지만 제가 이제 매주 성적을 이제 어플로 확인할 수 있게 어플에서 제가 이제 올려드려요.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배점 써 있는 게 이제 배점이고 점수가 학생 점수예요. 그럼 지금 이 친구는 100점 만점에 66점을 맞은 친구고 그다음에 이게 그래프 상으로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안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회색이 평균이고요. 초록색이 친구 성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어디가 부족하고 어딜 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런 걸 제가 매주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래서 우리 어디 쓸 수 있어요? 연대 쓸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자주 상담을 드려. 한 2주 아닙니다. 2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상담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학교 좀 이 반에 맞는 반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자주 이 상담을 드리면서 지금 이 친구가 그 즉각적인 좀 피드백을 드리려고 해요. 그 정기적인 상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친구가 만약 맞지 않는 반에 들어왔어. 그러면 바로 좀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너무 죄송한데 지금 이 친구가 반을 옮겨야 한다. 뭐 올라간다. 그럼 좋고요. 내려간다. 이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맞는 반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과 상담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1대1 수시 지원 상담을 이거 이제 8월 중순, 8월 말쯤에서 9월 초 이제 지원하기 전에 이제 하는데 요건 이제 아직은 수능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합격생 이제 기준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과는 제가 다 지웠어요. 왜냐면 과를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친구들이 특정되는 거예요. 몇 명 안 뽑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작년에 이화여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얘기도 잘 보시면 자기 조금 자신감 있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수능하고 결이 너무 달랐어. 4번째 줄 보시면 개념을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네? 라고 이제 자기도 이제 몰랐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차근차근 개념 알려주니까 늦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빠른 속도로 조금 체득할 수 있었다. 왜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면 첨삭 받아서 그게 되게 이제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고 복습 영상을 매주 보내주는데 그거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 프리스타일에 맞는 학교들을 이제 제가 보면 이제 추천을 해주죠. 너는 어디가 좀 맞고 어디는 좀 안 맞으니까 여기보다 어디가 낫겠다.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니면 인원이 얼마 없어요. 상반기에는. 근데 하반기에 가시잖아요. 그 하반기는 밤마다 정말 다른데 뭐 파이널 때는 정말 막 200명 막 이렇게 오고 이러면 정말 상반기엔 근데 5명, 10명 이러면 정말 밀착 마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머님, 아버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는 어디
어디 여긴 아니야. 이렇게 따따따닥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너는 어디다 따따닥 짚어줬었고 이제 그게 좀 자기한테 잘 맞았었고요. 뒤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도 과를 제가 지웠는데 자기가 듣도 보도 못한 과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을 때 괜찮대요. 자기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가 해서 참고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길 갔고 이제 거기 갔는데 자기가 이제 사실은 합격했고 그다음에 제가 추천해줬던 대학들이 자기한테 좀 잘 맞아서 이제 합격은 사실 이 학교 하나만 했지만 나머지는 좀 상반 앞부분 이제 예비를 받고 이렇게 결국 경희대를 갔던 친구들인데 그러니까 좀 일찍 시작하시면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말씀들은 친구들이 마지막에 저한테 한 얘기예요. 사실 좀 일찍 시작할 걸요. 유형을 좀 익숙해지게 제가 일찍 시작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들 공부할 때 공부를 해야 이게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재수한다고 해서 더 또 잘 가는 친구들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거면 일찍 시작해서 유형을 좀 잘 충분하게 취득을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가늘고 길게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가셔라. 그래야 또 상반기에는 어느 반이나 인원이 아주 많지 않고 보시면 저희가 정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밀착 마크를 받으면 훨씬 더 저희가 그 친구한테 더 좋은 피드백을 좀 주기가 좋기 때문에 좀 일찍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지금 이건 저의 1년 컬인데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 2월, 3, 4월, 5, 6월까지는 그래도 기본 개념 플러스 논술 기출로 이제 수업을 하고 7월부터 9월 이때부터는요. 7월부터는 완전 실전이에요. 그래서 좀 잘 못한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실전으로 빠바바박 속도감도 있고 문제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1월부터 이제 6월 사이에 좀 같이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다음에 이제 1월, 2월에 또 윈터 가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미적분을 본다? 그럼 중간에 입반되냐? 중간에 입반됩니다. 어느 반이나 마찬가지 중간에 입반되니까 이제 만약에 1, 2월에 윈터를 가야 된다? 그럼 이제 3월부터 뭐 1월에 간다? 그럼 2월부터 이런 식으로 좀 맞게 친구들한테 맞게 잘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제 시간표인데 이거는 이제 합쳐진 시간표가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항상 이제 마지막까지 좀 케어를 친구들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 끝에는 이제 파이널 수업하면요. 저희가 제 수업을 못 듣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대학별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좀 담임 선생님처럼 마지막까지 좀 케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또 까먹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좀 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려고 한다면 좀 친구들한테 잘 맞는 전형이라고 생각되시면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어머님 아버님의 푸시로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친구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 전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진 않고 되게 프로 정시러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항상 9월 아시죠? 네, 9월 되면 엄마 아빠 나 큰일 났다. 진짜 대학 못 간다. 정시로 못 갈 줄 몰랐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하고 좀 얘기를 잘 하고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지 그래야 성적도 이제 잘 오르고 또 시너지도 난다는 거를 좀 생각하셔서 화내지 마시고 좀 잘 이제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잘 말씀하셔서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